자, 보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이 매출을 3배로 만든 마법은 바로 이겁니다. 윤하, 안녕하세요. 3030 영어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학생층을 공략하고 매출을 3배로 만드는 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저희 전국 학원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고 이것을 토대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각 학원들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터치해서 꼭 한번 봐주시고요. 당시 영상 일부 잠깐 보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에 계신 원장님은요, 작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학원 포지셔닝을 제대로 했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관리에 매우 집중했고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았다. 작년 이맘때 매출 대비 3배 정도 나온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포지셔닝하고 잘 관리해서 학부모님께서 이 학원에서 아이를 정말 잘 관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다. 이 영상 반응들이 정말 좋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댓글들도 많이 달렸고 포지셔닝 영상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드리네요. 자, 보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이 매출을 3배로 만든 마법은 바로 이겁니다. 포지셔닝. 자, 원장님 사례 좀 더 알려드리자면요, 경기 용인 흥덕지구에서 원래는 중고등부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초등부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 저희 3030영어로 도입을 하셨고 초등부를 순탄하게 모집을 하던 중에 다들 알고 계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거죠. 잘 커가던 초등부가 직격탄을 맞아서 휘청하게 된 건데요. 이때 원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신 게 포지셔닝이고, 이것을 통해 초등부를 재정비하고 나서는 막 확산되던 시기 대비해서 현재 3배의 매출을 거두고 계십니다. 포지셔닝이 뭔지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양이 너무 많기는 한데요. 책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인류 불변의 마케팅 클래식. 포지셔닝은 이 책을 쓰신 두 분, 미국 마케팅 전문가 잭 트라우트와 엘 리스가 도입한 개념인데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소비자의 마음이나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 우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책 내용 조금만 인용하자면요,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의 바람직한 위치를 형성하기 위해 제품의 효익을 개발하고 소비자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소비자의 인식에 파고들기 위해 애매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메시지를 극도로 단순화, 정교화해야만 소비자 기억에 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광고, 입소문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전달되어야 브랜드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경쟁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브랜드만의 독특한 포지션을 위한 차별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조금 어려운 것 같나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학원 운영에 빗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4가지 근거가 필요한데요. 제품의 특징, 제품 효익, 사용 계기, 사용자 범주, 이 4가지를 학원에 빗대면 제품의 특징은 학원의 특징이 되겠고요. 제품 효익은 학원의 실력, 결과물이 되겠죠. 사용 계기는 등록 계기가 되겠고요. 사용자 범주는 학원의 주 고객층이 됩니다. 이 4가지를 근거로 5단계에 걸쳐서 포지셔닝 전략은 개발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소비자 분석으로 소비자 욕구와 기존 제품에 대한 불만족 원인을 파악한다. 자, 어머님들이 원하는 것 또는 불만인 부분을 파악하는 거네요. 저희 원장님은 중고등부야 성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피드백을 드리면 되겠지만 초등부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실력 향상 정도를 알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학원을 잠시 쉬거나 아예 나중에 보내시는 경향을 포착하셨다고 합니다. 소비자 욕구와 제품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잘 파악이 되었죠? 두 번째 단계, 제품의 경쟁 상대를 파악한다. 이때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상대는 달라진다. 경쟁 학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는 거네요. 자, 원장님 학원의 주 타겟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야 경쟁 학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김밥 천국과 투플러스 한우 전문 식당이 경쟁 관계는 아닐 거잖아요.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다르니까요. 학원에서도요, 단순히 내가 초등부 학원을 운영하니까 초등학생이 내 주 고객이다, 중고등부 학원을 운영하니까 중고등부가 내 고객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 고객층을 타깃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은 소수인 최상위권 아이들, 즉 잘하는 아이들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수준 혹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타겟
타겟으로 정하셨고 이 학생들을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쟁 학원들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경쟁 제품의 포지션 분석으로 경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는지 파악한다. 학부모님들이 경쟁 학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네요. 원장님도 직접 또 알아보시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살펴보시니까 파악된 주변의 경쟁 학원들도요, 다들 좋은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서 학원의 교육 능력, 실력 면에서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 학원도 초등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의 정도를 학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네 번째 단계, 자사 제품의 포지션 개발로 경쟁 제품에 비해 소비자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사 제품의 포지션을 결정한다. 경쟁 학원보다 앞선 무언가를 시행한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파악된 초등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였죠? 초등부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실력 향상 정도를 알기가 어렵다. 자녀의 실력이 향상되는 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상위권이 아닌 대부분의 이 학생들을 상위권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에서 학원의 실력을 증명하고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자. 즉, 관리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의 프로그램 특성상 스피킹 테스트도 매일 치르고 그 성적표도 매일 나오는데요. 이것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하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꾸준히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스피킹 영상을 촬영해서 3개월 전후 영상으로 어머님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렸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이 늘었을 텐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이 실행된 후 목표한 위치에 잘 포지셔닝 되었는지 확인한다. 매출 성과로도 알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마지막은 결과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영상 앞부분에 이미 제가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원장님 학원은 학부모님들 사이에 초등부 입소문이 아주 좋게 나서 소개가 이어져서 막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 대비해서 현재 3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를 거뒀네요. 그런데 모든 원장님들이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원장님마다 학원이 위치한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곳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각자 다 다를 수도 있고 원장님 학원의 정체성, 학원의 색깔에 따라 주 타겟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이나 자녀의 학년, 시기마다 다 다른 학부모님이 원하는 것, 니즈,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대본을 쓰면서 좀 놀란 게요, 제 채널의 첫 영상 제목이 상담 성공률 100% 원장님의 상담 첫 한마디는 이겁니다 였거든요. 정말 고수 원장님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을 소개해드렸던 건데 포지셔닝 개념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역시 고수 원장님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수 원장님들의 꿀팁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포지셔닝, 이 개념을 잘 활용하셔서 원장님 학원 운영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